안녕하세요. 인트로 김실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원래는 안 하려고 했던 갤로와 곰팡이에 대한 영상입니다. 저도 오해했었고 지금 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복잡한 갤로와 곰팡이에 대해서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예외 없이 보다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패시브 협회의 영상이나 자료를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흔히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 결로가 생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군요. 습기를 담는 공기를 이해하기 쉽게 사각형 모양의 풍선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쉽게 말하면 더운 여름에는 이 사각 풍선이 늘어나서 습기를 많이 담을 수 있고 겨울에는 쪼그라들어서 습기를 조금만 담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예를 들어볼까요? 늘어난 여름의 풍선의 부피를 100이라고 가정한다면 여름에 담을 수 있는 습기의 최대양도 100이 되겠죠. 이때 습기가 50만큼 있다면 상대 습도는 2분의 1, 즉 50%가 되는 거고 곰팡이와 결로는 생길 가능성이 낮습니다. 반면 겨울에는 풍선의 부피가 50으로 쪼그라든다고 가정해 보시죠. 부피가 50으로 쪼그라든다면 담을 수 있는 습기의 최대양도 절반, 즉 50으로 줄어들겠죠. 여기서 여름과 동일하게 습기가 50만큼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름에는 100의 풍선 안에 50의 습기가 있었으니 상대 습도가 2분의 1, 즉 50%였죠. 그런데 지금 겨울에는 쪼그라들어서 100이 아닌 50이 된 풍선 안에 50의 습기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상대 습도는 100%가 되는 거고 당연히 곰팡이와 결로가 생깁니다. 즉 공기 중에 있는 습도의 양은 여름과 겨울 모두 50으로 동일한데 상대 습도가 여름에는 50%가 되는 거고 겨울에는 100%가 되면서 여름에는 생기지 않은 곰팡이와 결로가 겨울에는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것이 겨울이 더 건조함에도 불구하고 결로와 곰팡이가 많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유 중에 하나, 그렇다면 다른 이유도 있다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결로와 곰팡이의 발생 원인이 딸랑 습기 하나라면 어렵다는 말도 안 하겠죠. 또 다른 결로와 곰팡이의 중요한 발생 원인은 실내 온도와 곰팡이와 결로가 생기는 표면의 표면 온도입니다. 외부의 온도도 원인 중에 하나이지만 다른 이유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그 중요도가 덜 하다고 합니다. 아무튼 실내 온도, 표면 온도, 상대 습도에 따라서 결로와 곰팡이가 발생하는 시기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결로와 곰팡이가 발생하는 수치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한 원인의 수치가 변하면 다른 원인들의 수치도 변하게 되는데요. 실내 온도가 20도일 때와 30도일 때는 결로가 생기는 표면 온도와 상대 습도의 수치가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미 밝혀진 과학적인 사실들이고 이 습공기선도라는 것을 보면 쉽게 알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쉽게 찾기가 힘드네요. 그저 겨울철 건강 환경인 실내 온도 20도, 상대 습도 50%, 표면 온도 12.6도 이상을 유지해야 곰팡이가 안 생긴다는 건 알겠네요. 참고로 결로보다 곰팡이가 먼저 생기기 때문에 곰팡이가 안 생기는 환경을 유지한다면 결로도 볼 일이 거의 없게 됩니다. 아무튼 다른 조건들도 좀 알고 싶은데 쉽지가 않아서 무척이나 아쉬워하고 있는 이 순간 패시브 협회에서 쉽게 보라고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네요. 자, 그럼 이걸로 실내 온도와 표면 온도 그리고 상대 습도에 대한 상관관계를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면 온도를 알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실내 온도와 상대 습도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 노점 온도 계산이라는 곳에서는
결로가 생기는 실내 온도와 상대 습도에 따른 노점 온도, 즉 표면 온도를 알 수 있고요. 아래에 있는 표면 온도 계산 01이라는 곳에서는 곰팡이가 발생하는 상대 습도에 따른 곰팡이 발생 온도, 즉 표면 온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표면 온도 계산 02에서는 원래 하려고 했던 표면 열 전달 저항에 따라서 변화된 표면 온도를 알 수 있습니다. 표면 열 전달 저항에 의해 변화된 표면 온도라 함은 쉽게 말해서 단열이 된 외벽의 앞에 붙박이장이나 일반 가구 또는 커튼이 생겼을 때에는 없을 때에 비해서 곰팡이와 결로가 생기는 표면 온도가 더 높아진다는 말입니다. 즉, 저런 것들이 있을 때에는 단열을 더 두껍게 해야 곰팡이와 결로를 피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선택 사항이 생기게 됩니다. 외벽에 250mm 이상의 단열재로 단열 공사를 하든가, 외벽에는 아예 붙박이 장등을 설치하지 말든가. 저는 붙박이 장등을 설치하지 않는 걸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된 단열 공사의 면죄부 같은 걸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단열 공사를 개같이 해서 생긴 결로와 곰팡이인데 이걸 보고 이거는 표면 열 전달 저항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현상이라서 우리는 책임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배째라는 업체가 나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외부 벽에는 붙박이장, 일반 가구, 심지어 커튼도 설치하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도 꼭 붙박이장을 설치해야겠다라면 결로와 곰팡이가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마음의 준비를 항상 하시면서 붙박이장을 100에서 100mm 정도 띄우고 일반 가구처럼 상하 좌우 틈이 있어서 붙박이장의 뒤편이 환기가 가능하게끔 설치를 하시고요. 내부에 물건을 수납할 때도 이불 등을 보관할 때처럼 장에 딱 붙여서 보관하지 마시고 조금 띄워서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문만 달고 내부는 시스템 행거를 만들어서 수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베란다의 창고장 같은 것도 같은 이유로 창고장이 아닌 창고 문만 만들고 내부에는 선반을 설치해서 수납하는 것이 더 낫고요. 커튼의 경우 환기가 잘 되는 블라인드 같은 걸로 이용하거나 아예 반대편인 베란다 쪽에 설치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베란다 쪽에 결로나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무튼 표면 열 전달 저항에 대한 과학적인 이유를 설명하려면 온갖 수식과 숫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더 이상의 이해와 설명을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알고 싶다라는 분들은 하단에 링크를 걸어뒀으니 패시브 협회의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프로그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온도가 20도이고 상대 습도가 50%라면 노점 온도, 즉 표면 온도가 9.3도 이하면 결로가 생길 수 있고요. 표면 온도가 12.6도 이하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상대 습도를 조금 올려볼까요? 60%로 해보겠습니다. 우와, 그랬더니 12도 이하면 결로가 생길 수 있고 15.4도 이하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다고 표면 온도가 바뀌었죠. 근데 조금 이상하죠? 상대 습도가 100%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로와 곰팡이가 생깁니다. 즉 그렇게 습하지 않아도 결로와 곰팡이는 생긴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겨울철 실내 습도를 관리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자, 그럼 습도가 100%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표면 온도가 실내 온도와 동일한 20도일지라도 결로가 생기게 되네요. 근데 곰팡이는 20도를 넘어서 23.6도가 되어도 생긴다는 말이죠. 즉 표면 온도를 23.6도 이상으로 만들어주면 곰팡이가 안 생긴다는 말인데요. 실내 온도가 20도인데
표면 온도가 23.6도 이상이라 이건 뭐 거의 불가능하겠죠. 자, 다시 상대 습도를 50%로 바꾸고요. 이번에는 실내 온도를 바꾸어 보겠습니다. 25도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뭐 당연한 말이겠지만 상대 습도가 올라갔을 때와 마찬가지로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는 표면 온도가 17.4도로 올라갔네요. 이때 상대 습도도 60%로 살짝 올려볼까요? 겨우 10% 올렸을 뿐인데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는 표면 온도는 20도를 넘어섰습니다. 그렇게 습도와 온도를 많이 올린 것도 아닌데 실내 온도가 25도일 때 표면 온도는 25도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이는 단열 공사 없이 난방만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즉,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철 곰팡이와 결로를 안 보기 위해서는 하자없는 단열 공사를 잘 한 뒤에 실내의 상대 습도를 조절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보통 단열 공사를 안 했을 경우 실내 온도가 20도면 쌀쌀합니다. 외풍이 있다면 더더욱 그렇겠죠. 외풍이 없다고 해도 한기가 외벽을 타고 들어오게 되면 그 한기가 있는 외벽에 실내의 온도를 지속적으로 빼앗기기 때문에 실내 온도는 20도가 맞더라도 체감 온도는 훨씬 낮아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제대로 된 단열 공사를 해서 외풍도 없어지고 한기도 줄어들게 된다면 실내 온도 20도로도 충분히 온기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온도계를 보면서 관리하면 실내 온도 20도, 상대 습도 50%, 표면 온도 12.6도도 수월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환기장치가 없다면 제습을 꾸준하게 해주거나 가끔씩 환기를 해줘야 하겠지만 단열 공사를 하기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월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환기를 해야 한다면 단열 공사를 왜 하는데? 단열 공사를 안 하면 냉난방비 절감은 물론이고 추위와 더위를 막는 것도 포기해야 하고요. 하루 종일 환기를 시키는 수준이 아닌 이상은 곰팡이와 결로는 계속 봐야만 하겠죠. 반면 제대로 된 단열 공사를 한다면 환기나 제습 등 조금의 습도 관리만으로도 냉난방비 절감, 추위와 더위의 현저한 감소, 곰팡이와 결로의 현저한 감소 등 정말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산만 된다면 단열 공사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꼭 습도 관리가 아니더라도 별도의 환기장치가 없다면 공기질의 개선을 위해서라도 환기는 계속 해야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상대 습도를 10%까지 극한으로 내려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곰팡이와 결로가 절대로 안 생길 것 같죠? 그런데 표면 온도가 마이너스 8.7도 이하면 곰팡이가 생깁니다. 다시 상대 습도를 20% 정도로 올려볼까요? 이야, 겨우 상대 습도가 20% 밖에 안 되는데 표면 온도가 마이너스 0.5도 이하로 떨어지면 곰팡이가 생깁니다. 비싼 돈 들여서 난방을 해서 실내 온도가 20도가 되었다 하더라도 상대 습도가 20%라서 매우 건조하더라도 창문을 열어두는 등의 이유로 표면 온도가 마이너스 0.5도 이하로 내려가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이죠. 겨울철 상대 습도가 20%라면 얼마나 건조하겠습니까? 그런데 표면 온도가 마이너스 0.5도 이하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다? 야, 이게 진짜인지 살짝 의심이 갈 정도네요. 만약에 제가 잘못 이해했거나 프로그램이 잘못된 거라면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걸 보면 제대로 된 단열 공사와 더불어 습기 관리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네요. 그런데 실내 온도 20도는 쌀쌀해서 25도 정도로 유지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실내 온도가 올라가면 당연하게도 곰팡이가 생기는 표면 온도도 같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곰팡이가 좀 더 쉽게 생기는 환경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표면 온도가 내려가야 되는데요. 실내 온도를 올린 상태에서 그렇게 하려면 남은 건 하나죠. 네, 맞습니다. 상대 습도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말보다는 프로그램으로 보는 게 더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실내 온도를 25도로 올리면 곰팡이가 발생하는 표면 온도가 12.6도에서 무려 17.4도로 훅 올라가네요. 실내 온도가 20도일 때의 표면 온도인 12.6도와 비슷하게 되려면 상대 습도가 내려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내려봅시다. 40%로 하면 좀 더 내려가야겠네요. 상대 습도가 37%는 되어야 표면 온도가 12.6도에 가까워지네요. 물론 단열이 잘 되어 있다면 아무래도 표면 온도에는 조금의 여유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실내 온도를 25도 정도로 유지하고 싶다면 상대 습도는 적어도 40% 이하로 억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패시브 협회 영상을 보면 상대 습도는 50%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요즘은 40%를 유지하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20도보다는 25도 정도의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분들이 많아서 실내 온도가 20도일 때처럼 상대 습도를 50%로 유지하면 결로와 곰팡이가 발생할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대 습도를 40%로 유지하는 것을 지금은 권장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어차피 건강 습도는 40%에서 60% 사이니까요. 더보기란에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 있는 페이지를 링크로 걸어 둘 테니 원하는 분들은 다운받아서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결로와 곰팡이에 대해서 수박 겉핥기 수준의 설명을 해봤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냥 하사 없는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딱 그 정도의 지식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예상했던 것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의 영상일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높은 수준의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패시브 협회의 영상을 시청하거나 패시브 협회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그리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인테리어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단열재의 종류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